후보들의 그 속임수 중에 하나가 양자대결입니다. 자, 지금 대통령 후보를 확정한 이른바 국회의원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은 5개입니다. 맞죠? 더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그다음에 바른정당, 그다음에 정의당. 요 5개가 국회의원을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 중에서 대통령 후보를 확정지은 당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어떤 당에서도 후보자를 사퇴시키겠다는 어떤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는 지멋대로 야, 심상정이가 문재인을 위해서 사퇴해서 후보 단일화 할 거야. 심상정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더 웃기는 거는 유승민하고 홍준표가 안철수를 위해서 사퇴할 거야. 지들 맘대로 해가지고 안철수 문재인 양자대결 뭐 이런 소설을 지어냅니다. 근데 그런 소설은 뭐 말 그대로 소설이니까 그 소설에 플롯이 있어요. 심상정은 문재인한테로 양보했다. 뭐 나머지 유승민, 홍준표 이쪽으로 양보했다. 이런 스토리를 가진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 그나마 문학적 가치라도 있는. 문학적 가치. 그런데 문학이 올 것 같은데 벌떡 일어났어. 이거는 다짜고짜로 문재인 안철수를 물어요. 네. 이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내부에 나름대로 스토리 플롯들이 없어요. 네. 다짜고짜 이렇게 딱 제시해 놓고 문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여론의 왜곡을 갖다가 아예 조장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 안철수가 유리하게 나온 조사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짜고짜 스타일이에요. 이게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 두 후보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예요. 하나는 1번 문재인, 2번 안철수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는 이제 안철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리얼미터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를 낸 정당은 5군데입니다. 그래서 자유당의 홍준표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이 이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하고 사퇴를 해서 안철수로 후보가 단일화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는 심상정 후보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을 위해서 후보를 사퇴한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됐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요, 안철수 지지도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이유가 뭐야 도대체? 그 이유는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어요. 후보자들에 대한 비호감도 설문을 조사를 해보면은 1등이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그렇죠. 홍준표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빨간 넥타이. 2위가 문재인이에요. 그렇죠. 즉 호남에 문재인 비토 정서가 존재합니다. 한 20% 정도로 2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짜고짜 안 하고 문을 물어보면은 안을 호감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 근데 그 문제를 떠나가지고 한국일보의 무슨 편집국장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썼다는 얘기가 정답이에요. 지금 어느 당의 어떤 후보도 사퇴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언론사에서 문재인, 안철수의 양자대결을 상정한다는 거는 그렇게 하라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다. 왜 알면서 왜 그래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의 이야기는 한국일보 편집국장 얘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게 언론인의 자세가 아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한국일보 편집국장이 저 과후배입니다. 그래요? 훌륭한 분이네. 예. 뭐라고 그러던데? 황상진이고 아주 착한. 그게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그런 언론이라면 당연히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5당의 어떤 후보도 사퇴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심지어 홍준표 같은 경우는 절대 사퇴 안 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짜고짜 다 없애버리고, 안철수와 문재인 양자대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바른정당이나 유승민이나 홍준표 니들 안 될 놈들 빤하잖아 이 자식아. 너 문재인 되는 거 볼 거야? 양보해 안철수한테.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는 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지지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문안 대결로 계속 몰잖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여기 와서는 후보 사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지지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후보 단일을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상의 단일화라고 부릅니다. 저는. 사실상의 후보 단일화. 이걸 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언론이 찍은 사실상의 단일화 후보는 안철수죠.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제일 열이 받아야 될 사람은 홍준표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왜 3등으로 완전 고착시키는 거거든요. 홍준표 진짜 이러면은 역전 힘들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그 2007년 선거하고 제가 유사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명박이하고 비교한다는 게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은 대세라는 측면에서는 당시 이명박하고 문재인하고 지지도 추세는 비슷합니다. 자, 그래 되면은 안철수는 누구하고 이제 닮아 있느냐면은 이해창하고 닮아 있어요. 이해창, 이게 박근혜 지지율입니다. 네. 박근혜는 이명박한테 져가지고 경선에 졌기 때문에 출마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명박을 데리러 내세웠어요. 네. 그 지지도를 지금 안철수 지지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정동영이 받은 지지율은 홍준표가 받은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홍준표가 더 높아야 정상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왜곡시킨 게 바로 박근혜의 탄핵이에요. 박근혜 탄핵 때문에 홍준표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안철수가 올라가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는 이제 어떤 기대를 받느냐. 이게 이른바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했던 이른바 박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성향으로 보면 홍준표를 지지해야 맞지만은 홍준표 쟤 안 될 것 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안 되더라도 차선을 선택해야 된다 해가지고 안철수한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현상 때문에 안철수가 갑자기 이제 뜨는 거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보십시오. 문재인도 그동안 얼마나 부침을 겪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세가 결정되기 전까지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박은순한테 뒤진 2위가 된 적도 있고 반기문이 나왔을 때는 끊임없이 2등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 기억은 못하는데요. 고건희가 처음 나왔을 때 이명박은 계속 2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건희 지지율이 떨어지고 역전되면서 고건희가 사퇴를 나 출마 안 하겠다 해버립니다. 비슷하죠, 그죠? 그때도 문재인은 뭐 꼼짝없이 2등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대세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지금 이상급등을 한다 손 치더라도 뭐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오자대결은 물론이고 양자대결에서도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이런 YTN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들의 희망상이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조사예요. 그런 데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얘기를 많이 했구나. 자, 근데 제가 그 여론조사가 너무 한꺼번에 쏟아지는 바람에 그 분석을 못했는데 그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도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추정인 것 같아요. 대개 이제 그 양자 대결을 집중적으로 발표하는 기관들은 무선 비율이 높다. 자기네는 10% 유선 비율이 유선 비율이 높다. 네. 유선 비율이 높으면 안철수 지지가 높다. 그렇게 얘기하는 네,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질문 문항 자체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다짜고짜 문재인 안철수를 묻는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을 묻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근데 실제로 그런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는데 예. 그런 경향성이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이죠. YTN 같은 경우에는 그 제일 경향성이 담긴 게 그 보도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국민의당 지지도 연령별 지지도가 나와요. 근데 10대, 20대, 30대, 40대는 문재인 지지가 높음이라고 텍스트로 써요. 네. 근데 50대, 60대는 띠 그래프를 네. 통해 가지고 국민의당 지지가 높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그걸 봐도 얼마나 그 보도께 제가 지난 시간에서 얘기했지만 YTN이나 KBS나 MBC 같은 경우에는 정권 바뀌면 지들 작살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그 사람들만으로 그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는 못하는데 가급적이면은 문재인한테는 불리한 그리고 안철수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흔적이 역력하죠. 그런 점들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희망사항이 여론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리얼미터라든가 갤럽은 제가 최근에 확인 못했습니다만 RN서치라든가 쭉 해오던 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양자대결을 언론사에서 세우는 건 정기 조사를 하지 않는 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또 하나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제 안철수가 제일 높게 나온 것이 제일 처음 나왔던 그 내일신문 조사 있잖아요. 디오피니언. 그건 인터넷 패널 조사라고 하는 건데 아주 엉터리 기법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인터넷 패널 조사를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유선 데이터를 지금 그전까지 RDD로 했는데 네. 딱 이번 3월부터 2012년 KT 등재 DB를 썼다는 거예요. 2012년 KT 등재 DB는 2012년 이전 정보들이에요. 네. 그게 워낙 보수적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거의 안 쓰는 DB죠. 거의 퇴출된 DB라는 그렇죠. 거죠. 그걸 일부러 DB 끄집어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인터넷 조사를 그 부분 다른 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건 자기네들이 넘겨준 데이터에는 문재인이 6%가 높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40% 유선에서 한 20몇 프로가 안철수가 높아야지 그건 저 어마어마한 일이구만.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아주 왜곡도 그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 패널 조사를 한 때는 문재인이 6%가 높았다. 예. 근데 양자대결에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죠? 근데 실제 결과는 한 10몇 프로가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앞섰또 그것도. 10몇 프로까지 아니었. 그 정도 될 걸? 프로인가? 네, 몇 프로 차이가. 그래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뒤집힐 정도라면 유선에서는 최소한 한 20몇 프로 그러니까 차이가 났어야. 유선이 또 40%밖에 안 됐잖아요, 예, 비중이. 예. 그럼 20% 이상 그 유선에서 앞서야만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네. 그 이제 윈지 컨설팅의 이시영 부대표가 확인한 건데 그 뒤에 디오피니언하고 내일신문은 확인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얘기가 없고.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선관위 조사 의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나오면 아마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고 이제 그런 희한한 조사 외에 쭉 조사를 해오던 그런 조사들에서도 안철수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급등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양자대결 할 때도 많이 좁아지고 거의 박빙이 되고 그런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가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문재인 지지가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문재인 지지는 이제 40%를 넘어가지고 똑같아요. 아니 더 올라갑니다. 드디어 이제 40% 박스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자 대결에서 그 자리에서 40% 나왔으니까 그 같은 오자 대결에서 쭉 봤을 때에서 변하지가 않았어요. 뭐 약간 떨어지고 약간 올라가고 그 정도예요. 오자 대결에서도 40% 들어갔습니다. 예, 그 전에도 40% 들어갔어요. 오자 대결에. 그 전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쪽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언론의 장난에 이제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네거티브를 해도 그전엔 출렁출렁 하고 있었는데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렁이는 건 안희정이란다. 안철수 표가 출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견고하다고 보시면 돼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냥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거나 이 추세가 견고하게 갈 것이라고 지금 단정할 수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출렁거렸습니까? 근데 안철수 지금까지 급등했던 사례를 보세요. 제일 처음에 급등했다가 사라진 게 박원순입니다. 박원순은 한때 문재인을 누르고 메르스 사태 때는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은 또 따라오지는 못했지만 20%를 뚫을 기세까지 갔다가 실패했죠. 그 다음에 안희정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은 현재의 안철수 지지율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요. 굳이 해석을 한다면은 안희정을 찍었던 표가 이거는 지금 여러 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찍었던 표는 절반 이상이 문재인으로 갔는데 안희정을 찍었던 표는 절반 이상이 안철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원래부터 안희정의 지지가 사실은 그렇게 왜곡되어 있었던 지지다라고 볼 수도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지자들의 화학적인 결합이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종편이나 준관영 언론들의 안철수 띄우기가 어느 정도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엄청 먹혀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게 또 뭐하고 맞물리냐면은 전체 득표수라고 해봤자, 문재인 호남 득표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철수의 지금 온갖 차떼기 동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이제 컨벤션 효과가 사실은 이제 상승작용을 하면서 현재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어제 이제 제가 JTBC 뉴스에 보다 보니까 호남에서 지지율이 안철수가 문재인을 이겼다라고 떴던데,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이렇게 추세로 가가지고 계속 올라갈까봐 걱정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약간 컨벤션 효과나 거품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있다가 아니라 확실합니다. 좀 믿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문재인이, 내가 그런 사람들을 묻고 싶은 거야. 당신은 그럼 문재인이 지지율 1대1 지지한 거야? 이정이라도 문재인이 얘기하는 그 세상이 올바르고 맞기 때문에 지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물론 이제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혹시 안 될까 봐서 그런다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문재인의 지지는 그 대세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안철수의 지지율이야말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지. 지금 걱정을 해야 될 것은 안철수 지지자들이지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되고 있으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지. 그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네. 기존의 우리 표 문재인표만 견고하게 지켜나가도 물론 더 계속 확보해 나가야지 되겠지만 그것만 지켜나가도 절대 변수 이변이 생길 일은 없습니다. 그러고 아까 뭐 이런저런 후보들을 말씀하셨는데 1등한 후보 박원순도 뭐 등등 있었는데 제일 기억해야 될 그 지지표들이 있었던 게가 사실은 반기문이에요. 네. 반기문 표들의 행방들이 있거든요. 반기문도 초창기에는 뭐 20몇 프로? 아니, 옛날에 40%까지 그럼 그게 네. 문재인을 아주 앞댔어. 초창기에는. 그러니까요. 정작 그 출마 선언 이후로 또 꽤 높았었고요. 근데 그게 뭐 척 다 까먹었죠. 그냥 단 며칠 사이에. 그 반기문의 대모험, 반망징창 사태로 인하여. 엉망이 아니고 반망징창. 네, 그럼 진짜 반기문의 대모험 뭐 시리즈였었는데 그게 뭐 단순히 뭐 반기문이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어버버 해가지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이제 정치를 대하는 자세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뭐 하는데 전부 다 어떤 진심이 느껴지기보다는 어떻게든 이벤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이제 실수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거는 그 실수는 즉각적으로 지지율에 반영되고 그게 이제 거품이 꺼져나가는 거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네. 근데 지금 뭐 안철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지난 JTBC 인터뷰 전 정말 악몽이었어요. 아니, 그 동원을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랍니까? 단호히 대처하겠다. 그게 완전히 박근혜 해법 아니야. 아니, 해법을 묻는데 단호히 대처하겠대. 아니 단호히 대처를 하려고 그러면 단호히 대처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 아니야. 네가 책임자야 이 양반아. 단호히 자기 자신을 대처해야지. 아니 그럼 뭐 밑에 사람이 나인데 전 잘 몰라요. 이지랄 하려고 그러나 지금 후보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전주에서 청년 포럼인가에서 참석한 6명 중에서 4명, 네, 폭력배들 4명 맞대요. 확인됐어. 경찰에서 네, 수배 물론 저는 아직은 안 까겠습니다. 근데 그 조폭들이 와가지고 뭐 그냥 병풍만 섰는지 무슨 더한 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모르지만은, 예. 여하튼 이제 저도 그 얘기를 안 했던 이유는, 그게 원래 이제 정치인은 여러 명하고 만나기 때문에 뭐 대가리에다가 나 조폭이라고 쓰고 다니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피해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후보가 청년들하고 만난다고 언론에 고지까지 한 자리에 6명 중에서 4명이 진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폭력배로 확인이 됐다는 거는 좀 놀랄 일이죠. 수배까지 받고 있대? 그렇대. 경찰 명단이라는데. 뭐 수배인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그거는 좀 이따 까겠습니다만 사실이 나온다. 일단 이렇게 나온 거 요까지는 맞잖아요. 네. 요까지 맞으면 또 안철수는 물어볼게요. 당신 행사에 조폭들이 와서 병풍 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에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겁니다.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단호히 대처를 우리가 당신한테 단호히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무조건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딱 그 표현은 그 자체 아닙니까? 제가, 정확한 워딩을 제가 안철수 후보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단호히 대처 당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당신이 책임자예요. 최종 책임자. 부산에서도 또 돈 주고 동원했다고 지금 나왔더라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역시 단호히 대처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유체이탈이야. 단호히 대처하겠대. 예, 당에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동원한 놈은 자기가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완전히 박근혜 법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난 몰랐어요. 아니 그렇잖아. 민경욱이 보좌관에 썼겠지. 보좌관이 자기 출마 연설문을 뺏겨서 썼겠죠. 근데 문경욱이 신문 인터뷰 나가가지고 잘 모르는데 제 보좌관이 뺏겼나 보네요. 이런 소리를 하면은 민경욱이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당신 보좌관에 썼던 당신이 썼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의 행사에 이런저런 동원이나 조폭 같은 게 있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당신이 단호히 대처를 당해야죠.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은 모르는군요. 라고 우리가 이해해줘야 됩니까? 경찰을 수배가 아니고 경찰의 경찰 관리 대상. 원래 이제 폭력배인 이른바 계보에 조폭들은 올랐대.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무슨 파에 이름을 다 적어 놓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얘들은 특별 관리를 해요. 혹시라도 얘들이 뭐 걸리면은 바로 이제 엮어 넣기 위해서. 그럼 사실상 계보에 들어있는 조폭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돼요. 수배당한 건 아니고. 수배까지는 아니겠죠. 수배 받은 놈들이 그렇게 얼굴을 너무하게 나올 리가 네. 없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안철수 후보는 뭐 우리가 일부에서도 좀 많이 깠습니다만 무책임의 전형이죠. 네. 아, 이렇게 자기가 책임져야 될 문제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라는 거. 그건 진짜 박근혜한테 지난 5년 동안 계속 들었던 얘기예요. 아우, 지긋지긋해, 유체이탈은. 네. 예, 당에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겁니다. 그 뭐 공무원들한테 뭐 저기 욕이나 하고 네.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지. 최고 책임자가 바로 자기 자신인데. 그러니까요. 우린 당신 보고 욕하고 있는데. 어. 그래요, 맞아요. 참 저기 저 공무원들이 참 나쁜 놈들이에요. 이질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지가 대통령이 아닌 줄 아나 봐, 그때는. 후보 당신한테 당신 후보는 캠프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 캠프 이런 나쁜 놈들. 이런 당연히 거예요. 대처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정신 좀 차리십시오. 네. 당신이 리더예요, 리더. 리더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와서 폼 잡는 게 아니고 사진 찍히고 이러는 게 리더가 아니라 책임지는 게 리더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 무지한 박근혜스러운 우리 안철수 씨가 사실은 뭐 지지율 좀 나오는 후보라는 것 자체가 참 우리 스스로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됐나 자괴감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뭐 최소한 다운 계약서를 써서 썼고 그다음에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자기 입으로 다 시인을 하고 사과도 미안하다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아니 뭐 그 저기 퀴즈 하나를 낼게요. 네, 대통령 후보가 아니면 몰라. 그 미안하다라고 하는 사과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때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몰라요. 3초? 아니요. 5초? 그보다는 좀 깁니다. 1분? 2분? 아니 안철수를 어떻게 보시고 안철수는 한 3초만 했을 것 같은데 미안해 하고 32초 걸렸어요. 네, 저도 어제 언론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문서로 입장 표명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정말 앞으로 더 엄중한 그런 잣대로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6초입니다. 당연히 기자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훌륭하네. 오랫동안 하셨네. 그러니까 32초 기자회견 한 걸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네. 최소한. 근데 기자들도 그 얘기도 그냥 32초로 끝나고 그냥 보내줬어? 왜 그리 관대하셔? 뭐, 하루 이틀 걸린 것도 결국 이제 아니고. 언론 문제로 표적을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 개인 유권자로서 반성하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도 그걸 거짓말이라고 전혀 생각 못하고 보고 있었다는 것?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변명을 하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좀 웃기는 변명이긴 한데 실제로 또 맞는 변명일 수도 있어요. 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지만 안철수는 안 들루비니까 대충 넘어간다. 라는 시각에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그렇게 말하나요? 언론인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정신 나간 언론인 같은데? 뭐 언론인들 정신 나간 거야. 어제 오늘의 일인가.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뭐 언론. 분위기 띄우느라고 그런다는 것까지는 내가 뭐 수긍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변명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대한민국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참 좋은 세월 보내셨는데 이제 제가 곧 1인 매체로 이제 언론 시장에 뛰어들 거거든요. 1인 매체로? 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저랑 여러분들이랑 서로 이제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돼. 근데 그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제가 일단 여러분들보다 확실히 머리는 확실히 좋아요. 게다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올바라요. 뿐만 아니라 유머 감각이 또 여러분들보다 한 100만 배쯤 더 좋아요. 게다가 여러분들은 팬이면 팬, 뭐 아니면 비디오면 비디오 하지만 저는 다 해요. 뭐 오디오, 비디오, 뭐 팬 다 또 능수능란해요. 자, 과연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기대 만발입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네. 월급으로. 월급으로 치르겠습니다. 또 있다. 대접으로. 그렇죠. 게임이 안 돼. 제가 언론인으로 여러분들 시장에 들어가서 밥그릇을 다 뺏을게요. 그래서 저는 떼부자가 돼가지고 공익을 위해 한 푼도 안 쓰고 제 사익을 위해 다 써가지고 곧 벤츠 몰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안철수 대표는 수락연설문만 살펴봤는데요. 네. 계속 좀 살펴볼 것이
가령 그 전에 문재인 대표 마크맨들이 마크맨 저기 꼬맹이 기자들 뭐라 그러나 새끼 기자 그러나 그 말진들이 마크맨이잖아요. 얘들이 아니 지금 가장 지지율 높은 후보의 마크맨이 말진들이에요? 아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진 않아. 마크맨들 1, 2, 3진 중에 3진쯤 현장 가는 거 3진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건 이제 더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들이 현재로서는 제일 많겠죠. 근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현장에 가는 자들은 쫄따구들이 가지. 그러니까 말진들이 3진 성남 행사에 가서 질문 몇 개 받고 그냥 그만하고 가자고 그랬다고 성명서 내고 이랬잖아요. 네. 안철수한테는 왜 성명서를 안 내? 32척밖에 안 했다는데. 옛날 2012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지, 지금은 또 질문을 받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거 어떤지. 그다음에 이렇게 아까 기초적인 촛불 집회 안 나갔다라는 것에서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뻔히 알면서 그걸 좀 확인해 봐야지 되겠는데요. 그건 진짜 물어봐야지 되는 거죠. 아니, 당신 나가서 뭐라고 얘기한 걸 내 눈으로 들었는데,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야 안 갔는지 그건 알 바 없고, 촛불 집회 안 나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 물어봐야지. 당연히 물어봐야죠. 네, 저는 옛날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일 꼴보기 싫어했다고. 그 질문 받는 쪽에서 싫어하는 질문 내가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잘하는 기자가 속해 있는 매체를 우린 좀 잘 봐주고. 그때 전 국민일보였습니다. 크게 잘 봐주지 않더라고. 근데 여하튼 이제 그렇게 되면은 대변인실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급폭 주고요. 네. 제발 좀 우리 총장님한테 좀 그런 질문 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어떻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대가리가 그렇게 확 돌아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말려. 게다가 궁금하잖아요. 이상하고. 근데 왜 그걸 갖다가 안 궁금해하죠? 하여튼 좀 요즘 물이 많이 달라졌나 봐. 근데 약간 길수 있는 얘기를 좀 해볼까 말까. 하세요. 예. 지금 분량도 좀 나와야 돼. 나중에 통편집을 하더라도. 네. 여러분은 지금 관록의 정치평론가 서영석의 더 비평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장수사가 또리 장군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과가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9일이면 우리는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 사과 창고도 텅텅 비는 그날이 5월 9일이 되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요즘 사과를 주문하실 때 큰 사과를 좀 푸석푸석하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사과를 저장하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까지 신선하고 과즙이 풍부한 그런 맛있는 사과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드셔보셨으니까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값도 내렸고 맛은 보장합니다. 가격표는 팟빵 갤러리에 있고요. 전화번호는 010-2752-6673입니다. 반드시 5월 9일날 정권교체.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나누고 공감되는 지향점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는 공감 미디어 제작팀은 현실에 지치지 않고 건강한 이상과 넓은 통찰력으로 세상을 푸르게 하는 작은 미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수습 기자 때 이렇게 각부 마을을 돈다고 그러죠. 네, 각부 이렇게 일주일씩 돌잖아요. 마을을 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치부, 사회부 오면은 저도 정치부장하고 갈 때 그런 수습 기자들 마을에 도는 거 많이 봤지. 예, 저 그래서 정치부에 배치된 게 1월 달이었어요. 네. 1월 달에 첫 주였나 봐요.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 많이 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때 이제 노태우가 민정당 대표고 차기 아직 지명 안 됐지만 대통령 거의 낙점된 사람이었죠. 민정당 노태우 대표 최고위원 기자회견을 신년 기자회견 대표 최고위원이지. 네, 대표 최고. 이제 그때까지 그러니까 신년 아시겠지만 신년에 기자 무지하게 많잖아요. 근데 또 이제 전화로 부르고 받아 쓰고 할 때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무 그 기사 받아 쓰느라고 저 구경도 못 하고 너무 안 됐다고
거의 막 암흑에 내가 있게 된 기간이 마지막 날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저기 고생했으니까 그냥 가보라고 민정당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1, 2, 3준 있고 전 3준도 아니고 그냥 견습생 비슷하게 갔는데 그 기자회견장을 올라가는데 유인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유인물 나눠주는데 질문 있고 답변이 있고 있어요. 이렇게 미리 예상 질문도 하고 뭐 답변도 미리 준비를 했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받아서 올라갔는데 나 이제 뒤에 앉아서 이제 구경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맨 앞에 하게 된 거예요. 맨 앞에.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간사가 가운데 앉잖아요. 간사 옆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노태우 들어올 때 악수도 하고 다 이렇게 TV에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간사가 이제 KBS 기자였었는데 막 시키더라고 기자들한테 당신 몇 번 할 거야? 좀 해, 이번에 해. 또 한 5번 좀 하고, 뭐 이렇게 막 시키더라고요. 원래 이제, 방송사 기자들이 대부분 간사를 합니다. 왜냐면은, 예. 그 방송사들이 나이가 많아요. 사실 이제 일반 신문 같으면은, 그 데스크로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 현장에 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때문에 간사를 많이 하죠. 또 KBS가 주로 많이 해요. 또 영향력이나 이런 면에서 방송사 중에 KBS가 제일 나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거 몰랐거든. 막 시키는, 이런 중요한 기자회견 하는데 막 시키는 게, 그때 아직 졸업도 하기 전이었으니까.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기자회견을 시작하는데, 딱 내가 받았던 유인물에 있는 질문을 하고, 노태우는 거의 준비된 답변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걸 외워서 하더라고요. 노태우가 그렇게 유명합니다. 네. 얘기했잖아, 내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까지 한다. 연설문에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자. 와,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뭐, 미리미리 시켜준 대로 다 질문은 약간 뭐 베리에이션을 주더라도 답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박전철 군 사건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관련 질문을 이제 누가 한 거야. 누구인지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이런 사건에서 어떻게 뭐 하거나 그랬더니, 그래서 노태우 답변이, 나도 대학생 자녀를 둔 자녀로서,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 가슴이 아프다. 당내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해서, 어쩌고 할 거다. 그런 얘기를 이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 질문을 한 뒤부터는 그때가 중앙일보가 박정철 신문이었잖아요. 온통 뭐 인권에 대한 엄청나게 이 머릿속에 박혀 있을 때라서 계속 그 답이 이게 아닌데 하고 계속 하는데 내가 질문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요. 한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야. 끝날 때 그 대변인이 기억하실 신명보 대변인이라고 한국일보 편집 신포. 네, 신명보 대변인인데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쫙 들어가지고 KBS 간사 그때에서 당신 어디야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일보 나하고 얘기를 하고 그 인권위원회를 설치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내 인권위원회가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갖고 지금 그것이 그럼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뭐 영장 없는 구금이라든가 임의동행이라든가 뭐 저 조사기관의 뭐 인권유리제 이런 일상적인 인권유린 사태들이 쌓이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집권층의 인권의식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라고 지금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한 질문을 한 거죠. 50 말기에. 질문을 하는데 막 술렁거리고 난리가 막 저 새끼 누구야? 막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질문을 했는데 질문 좀 쌈박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그 답변을 또 똑같이 아까 했던 답변 그대로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 가슴 생각하고 당내 인권위를 설치하고 이렇게 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잘릴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이제 회사 와가지고 근데 뭐 엄청나게 그 뒤에 저기 시달렸다고 해요. 정치부장부터.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똘똘하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아니 그걸 다 막아줬죠. 근데 압력은 엄청나게. 근데 사무총장이 이춘구였는데 왜 중앙에서 그때 운동권 새끼 뽑았냐고. 그러던 적이 그때는 그랬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과 비교하면 상전백해죠. 네. 특히 이제 50 말기에 민정당 같은 경우는 전두환이 총칼로 광주 민주운동을 짓밟고 접근한 지 불과 7년 전의 일이었던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아주 서슬프를 때인데 뭘 몰라서 그런 거야. 알았으면 안 그랬지. 무식이 용감이라고. 제가 들은 평이 그거였습니다. 무식이 용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언론 여러분들
서슬퍼러도 50 때도 그런 질문할 기자가 있었으니까. 지금 세월 좋을 때 최소한 안철수가 맨날 저 촛불 집회 나갔으면서 안 나갔다는 그런 거짓말 할 때는 왜 그런 거짓말 하냐고 좀 그런 거나 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잣대를 똑같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박근혜나 안철수스러운 인물에 대해서는 무서워하고 이게 문재인스러운 인물에 대해서는 우습게 보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오히려 문재인처럼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더 공손하고 더 예의를 다해야 이게 원칙인데, 그렇게 말 잘해주는 사람은 무시해요. 그래서 지 맘대로 해. 답 안 하면은 뭐 성명서를 내고 이 지랄이야. 네. 근데 박근혜나 안철수처럼 완전 개무시하면은 함부로 또 못해요. 이런 이제 문제가 존재를 하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쁜 놈한테 더 잘해주잖아요. 우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가 결국 이런 원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합리화되는 건 아니죠. 합리화되는 건 전혀 아니죠. 최소한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그 자기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래서는 안 되죠. 뭘로 변명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 현상들을. 하여튼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은 현재의 그 안철수 지지율은 이른바 거품 지지율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견고한 지지율이 되기 위해서는 부침을 겪어야 돼요.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나온 것이고, 특히 이제 일종의 조폭적인 언론들이 안철수 띄우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고일석 선생님이 말씀을 했다시피 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지지율은 40%대에서 견고하게 움직이고, 뭐 올라갔으면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는다, 이런 점들은 고무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이재명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좋은 뜻은 아닐지라도 재밌는 표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천장에 끼워서 고생하고 있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또 이재명 욕을 많이 들어먹긴 하더라고. 예,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얘기죠.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서 더 못 올라가고 막 이렇게. 그게 이제 그 유리천장이라는 건데, 그 미국의 그 오바마 때인가, 힐러리 때 유리천장이란 말이 이제 나왔잖아요. 네, 보이는데 안 올라가는 안 올라가는 이제 그런 건데, 결국은 정권 교체라는 것은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명박근혜 정권의 10년 적폐가 이제 해소될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런 시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정권 교체는 현재로서는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 서영석의 대비평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된 단어는 어대문입니다. 네. 믿으십시오. 어차피 대권은 문재인이라는 뜻인데, 대통령이 문재인이 되는데, 이 어차피라고 하는 단어, 부사에 들어간 의미가 있습니다. 어차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운명론자, 숙명론자가 아닙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숙명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어차피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주체들의 그 적극적인 활동들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몇 번도 비슷한 어투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 환경이 나쁜 거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나쁜 환경에 대해서 절망만 하지 않습니다. 더 품질 좋은 언론의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교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 현재 있는 다른 언론사에 있는 신문 뉴스 읽는 것보다 제 얘기 듣는 게 더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식인 거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편파적이고 굉장히 이제 수준이 떨어지는 언론들과 우리도 마찬가지로 맞서 싸우고,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영역들 속에서 다들 마이크들을 쥐고 떠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멀리까지 가는가, 누가 더 설득력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건데, 결론은 여태까지 봐왔던 바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강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왕자병이 좀 섞이는 건데. 하루 이틀 아닌데 이거는. 그러나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우리가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권교체는,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야죠. 저는 늘 얘기하지만 문법 아니에요. 그러나 정권교체라는 시대정신은 누군가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곡식 이렇게 거르는 거 있죠? 키를 까분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표는 견고한 바위와도 같습니다. 이건 절대 안 흔들리고요. 저쪽 표는 지금 키로 하는 것처럼 까불고 있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이 추세화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게 추세화되려면 한 몇십 가지 조건이 동시에
부합이 되어야지. 그래, 취재해야 될까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움직여서 하다못해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라도 설득시키려고 해야지. 여기 와가지고 뭐 징징 울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해. 그건 지지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팬에 불과한 거지. 예. 지지자들의 진정한 자세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오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이라는 사실을 설파하는 게 바로 진정한 지지자의 자세인 겁니다. 예, 긴장은 하시되 이건 뭐 전혀 없는 뭐 허구의 추세는 아니니까 긴장은 하시되 이 일종의 장난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장난질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아까도 스트라이크 말씀을 드렸지만 가령 저쪽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내 약이 바짝 올라와서 막 바락바락 키뱉고 하지 마시고요. 제일 좋은 건 우리 하 소장님이 늘 시범 보여주시는 냉소적인 미안해요 있잖아요. 그 자세가 제일 바람직합니다. 지금 언론이 우리를 약 올리는 거예요. 미안해요. 예. 그래요?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제 일희일비해서 안 되고요. 맞습니다. 제가 미안해요라고 이렇게 단문으로 항상 사과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미안해의 두 가지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또. 첫째 의미는 저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안하면 미안한 거지. 안철수가 좀 배워야 되겠네. 맞습니다. 미안하다고 절대 변명이 없습니다. 두 번째 또 없는 게 있습니다. 영혼도 없어요.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지금 이상급등을 한다 손 치더라도 뭐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오자 대결은 물론이고 양자 대결에서도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이런 YTN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들의 희망상이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조사예요. 이런 데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얘기를 많이 했구나. 자, 근데 제가 여론조사가 너무 한꺼번에 쏟아지는 바람에 분석을 못했는데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도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추정인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양자 대결을 집중적으로 발표하는 기관들은 무선 비율이 높다. 자기네는 유선 비율이 유선 비율이 높다. 네. 유선 비율이 높으면 안철수 지지가 높다. 그렇게 얘기하는 네,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질문 문양 자체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다짜고짜 문재인 안철수를 묻는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을 묻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근데 실제로 그런지 하면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는데 예. 그런 경향성이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이죠. YTN 같은 경우에는 제일 경향성이 담긴 게 보도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국민의당 지지도, 연령별 지지도가 나와요. 근데 10대, 20대, 30대, 40대는 문재인 지지가 높음이라고 텍스트로 써요. 네. 근데 50대, 60대는 띠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당 지지가 높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그걸 봐도 얼마나 그 보도께 제가 지난 시간에서 얘기했지만 YTN이나 KBS나 MBC 같은 경우에는 정권 바뀌면 지들 착살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그 사람들만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는 못하는데 가급적이면은 문재인한테는 불리한 그리고 안철수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흔적이 역력하죠. 그런 점들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희망사항이 여론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리얼미터라든가 갤럽은 제가 최근에 확인 못했습니다만 RN서치라든가 쭉 해오던 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양자 대결을 언론사에서 세우는 건 정기 조사를 하지 않는 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제 안철수가 제일 높게 나온 것이 제일 처음 나왔던 그 내일신문 조사 있잖아요. 디오피니언. 그건 인터넷 패널 조사라고 하는 건데 아주 엉터리 기법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인터넷 패널 조사를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선 데이터를 지금 그전까지 RDD로 했는데 네. 딱 이번 3월부터 2012년 KT 등재 DB를 썼다는 거예요. 2012년 KT 등재 DB는 2012년 이전 정보들이에요. 네. 그게 워낙 보수적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거의 안 쓰는 DB죠. 거의 퇴출된 DB라는 그렇죠. 거죠. 그걸 일부러 끄집어낸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 조사를 그 부분 다른 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건 장애인이 넘겨준 데이터에는 문재인이 6%가 높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40% 유선에서 한 20몇 %가 안철수가 높아야지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구만.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아주 왜곡도 그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 패널 조사를 한 때는 문재인이 6%가 높았다. 예. 근데 양자 대결에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죠? 근데 실제 결과는 한 10몇 %가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앞섰 또 그것도.
10몇 프로까지 아니었. 그 정도 될 걸? 그런가? 몇 프로 차이가. 그래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뒤집일 정도라면 유선에서는 최소한 한 20 몇 프로 차이가 났어야. 유선이 또 40%밖에 안 됐잖아요, 예, 비중이. 예. 그럼 20% 이상 그 유선에서 앞서야만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네. 그 이제 윈지 컨설팅의 이시영 부대표가 확인한 건데 그 뒤에 디오피니언하고 내일신문은 확인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얘기가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관위 조사 의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나오면 아마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런 희한한 조사 외에 쭉 조사를 해오던 그런 조사들에서도 안철수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급등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양자대결도 많이 좁아지고 박빙이 되고 그런데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가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문재인 지지가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문재인 지지는 이제 40% 넘어가지고 똑같아요. 아니 더 올라갑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40% 박스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자 대결에서 그 자리에서 40% 나왔으니까 그 같은 오자 대결에서 쭉 봤을 때에서 변하지가 않았어요. 뭐 약간 떨어지고 약간 올라가고 그 정도예요. 오자 대결에서도 40% 들어갔습니다. 예, 그 전에도 40% 들어갔어요. 오자 대결에. 그 전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쪽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언론의 장난에 이제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네거티브를 해도 그전엔 출렁출렁 하고 있었는데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렁이는 건 안희정이란다. 안철수 표가 출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견고하다고 보시면 돼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냥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거나 이 추세가 견고하게 갈 것이라고 지금 단정할 수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기 지금까지 때문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출렁거렸습니까? 근데 안철수 지금까지 급등했던 사례를 보세요. 제일 처음에 급등했다가 사라진 게 박원순입니다. 박원순은 한때 문재인을 누르고 메르스 사태 때는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은 또 따라오지는 못했지만 20%를 뚫을 기세까지 갔다가 실패했죠. 그 다음에 안희정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은 현재의 안철수 지지율에 대해서 1위 1비할 필요는 없고요. 굳이 해석을 한다면은 안희정을 찍었던 표가 그거는 지금 여러 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찍었던 표는 절반 이상이 문재인으로 갔는데 안희정을 찍었던 표는 절반 이상이 안철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원래부터 안희정의 지지가 사실은 그렇게 왜곡되어 있었던 지지다라고 볼 수도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지자들의 화학적인 결합이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종편이나 준관영 언론들의 안철수 띄우기가 어느 정도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엄청 먹혀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게 또 뭐하고 맞물리냐면은 저의 속임수 중에 하나가 양자대결입니다. 자, 지금 대통령 후보를 확정한 이른바 국회의원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은 5개입니다. 맞죠? 더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그다음에 바른정당, 그다음에 정의당. 요 5개가 국회의원을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 중에서 대통령 후보를 확정지은 당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어떤 당에서도 후보자를 사퇴시키겠다는 어떤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는 지멋대로 심상정이가 문재인을 위해서 사퇴해서 후보 단일화 할 거야. 심상정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더 웃기는 거는 유승민하고 홍준표가 안철수를 위해서 사퇴할 거야. 지들 맘대로 해가지고 안철수 문재인 양자대결 이런 소설을 지어냅니다. 근데 그런 소설은 말 그대로 소설이니까 그 소설에 플롯이 있어요. 심상정은 문재인한테로 양보했다. 나머지 유승민, 홍준표 이쪽으로 양보했다. 이런 스토리를 가진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 그나마 문학적 가치라도 인정해. 문학적 가치. 그런데 문학이 올 것 같은데 벌떡 일어났어. 이거는 다짜고짜로 문재인 안철수를 물어요. 네. 이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내부에 나름대로 스토리 플롯들이 없어요. 네. 다짜고짜 이렇게 딱 제시해 놓고 문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여론의 왜곡을 갖다가 아예 조장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 안철수가 유리하게 나온 조사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짜고짜 스타일이에요. 이게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 두 후보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예요. 하나는 1번 문재인, 2번 안철수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는 이제 안철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리얼미터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를 낸 정당은 5군데입니다. 그래서 자유당의 홍준표,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이 이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하고 사퇴를 해서 안철수로 후보가 단일화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는 심상정 후보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을 위해서 후보를 사퇴한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됐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요, 안철수 지지도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 이유는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어요. 후보자들에 대한 비호감도 설문을 조사를 해보면은 1등이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그렇죠. 홍준표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빨간 넥타이. 2위가 문재인이에요. 그렇죠. 즉 호남에 문재인 비토 정서가 존재합니다. 한 20% 정도 이제로 2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짜고짜 안 하고 문을 물어보면은 안을 호감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 근데 그 문제를 떠나가지고 한국일보의 무슨 편집국장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썼다는 얘기가 정답이에요. 지금 어느 당의 어떤 후보도 사퇴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언론사에서 문재인, 안철수의 양자 대결을 상정한다는 거는 그렇게 하라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외체 득표수라고 해봤자 문재인 호남 득표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철수의 지금 온갖 차떼기 동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이제 컨벤션 효과가 사실은 이제 상승작용을 하면서 현재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어제 이제 제가 JTBC 뉴스에 보다 보니까 호남에서 지지율이 안철수가 문재인을 이겼다라고 떴던데,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이렇게 추세로 가가지고 계속 올라갈까봐 걱정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약간 컨벤션 효과나 거품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있다가 아니라 확실합니다. 좀 믿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문재인이, 내가 그런 사람들을 묻고 싶은 거야. 당신은 그럼 문재인이 지지율 1등을 지지한 거야? 2등이라도 문재인이 얘기하는 그 세상이 올바르고 맞기 때문에 지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물론,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혹시 안 될까 봐서 그런다.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문재인의 지지는, 그 대세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안철수의 지지율이야말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지. 지금 걱정을 해야 될 것은 안철수 지지자들이지,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되고 있으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네. 기존의 우리 표, 문재인 표만 견고하게 지켜나가도, 물론 더 계속 확보해 나가야지 되겠지만 그것만 지켜나가도 절대 변수 이변이 생길 일은 없습니다. 그러고 아까 이런저런 후보들을 말씀하셨는데 1등한 후보 박원순도 등등 있었는데, 제일 기억해야 될 지지표들이 있었던 게가 사실은 반기문이에요. 네. 반기문 표들의 행방들이 있거든요. 반기문도 초창기에는 20몇 프로? 옛날에 40%가 아니라. 그럼, 문재인을 아주 압도했어. 초창기에는. 그러니까요. 정작 출마 선언 이후로도 꽤 높았었고요. 근데 그게 차곡차곡 다 까먹었죠. 그냥 단 며칠 사이에. 반기문의 대모험, 반망징창 사태로 인하여. 엉망이 아니고 반망징창. 네, 그럼 진짜 반기문의 대모험 시리즈였었는데, 그게 단순히 반기문이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버버 해가지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이제 정치를 대하는 자세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하는데, 전부 다 어떤 진심이 느껴지기보다는 어떻게든 이벤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실수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실수는 즉각적으로 지지율에 반영되고. 그게 이제 거품이 꺼져나가는 거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네. 근데 지금 안철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지난 JTBC 인터뷰. 전 정말 악몽이었어요. 아니, 동원을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랍니까? 단호히 대처하겠다. 그게 완전히 박근혜 해법 아니야. 해법을 묻는데, 단호히 대처하겠대. 아니, 단호히 대처를 하려고 그럼 단호히 대처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 아니야. 네가 책임자야, 이 양반아. 단호히 자기 자신을 대처해야지. 아니, 그럼 밑에 사람이 나인데 전 잘 몰라요? 이지랄 하려고 그러나, 지금 후보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인데, 전주에서 청년 포럼인가에서 참석한 6명 중에서 4명
네, 막 폭력배들 4명 막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다. 외음자 알면서 왜 그래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의 이야기는 한국의 편집국장 얘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안 쳐도 그게 언론인의 자세가 아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한국일보 편집국장이 저 과후배입니다. 아, 그래요? 훌륭한 분이네. 예. 뭐라고 그러던데? 황상진이고 아주 착한. 그게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그런 언론이라면 당연히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5당의 어떤 후보도 사퇴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심지어 홍준표 같은 경우는 절대 사퇴 안 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짜고짜 다 없애버리고, 안철수와 문재인 양자 대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바른정당이나 유승민이나 홍준표 니들 안 될 놈들 빤하잖아, 자식아. 너 문재인 되는 거 볼 거야? 양보해, 안철수한테.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아, 그거는 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지지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그 문안 대결로 계속 몰잖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여기 와서는 후보 사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지지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후보 단일을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상의 단일화라고 부릅니다. 저는. 네. 사실상의 후보 단일화. 이걸 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언론이 찍은 사실상의 단일화 후보는 안철수죠.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제일 열이 받아야 될 사람은 홍준표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왜 3등으로 완전 고착시키는 거거든요. 홍준표 진짜 이러면은 역전 힘들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2007년 선거하고 제가 유사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명박이하고 비교한다는 게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은 대세라는 측면에서는 당시 이명박하고 문재인하고 지지도 추천이 비슷합니다. 자, 그래 되면은 안철수는 누구하고 이제 닮아 있느냐면은 이해창하고 닮아 있어요. 이해창, 이게 박근혜 지지율입니다. 네. 박근혜는 이명박한테 져가지고 경선에 졌기 때문에 출마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명박을 데리러 내세웠어요. 네. 그 지지도를 지금 안철수 지지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정동영이 받은 지지율은 홍준표가 받은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홍준표가 더 높아야 정상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왜곡시킨 게 바로 박근혜의 탄핵이에요. 박근혜 탄핵 때문에 홍준표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안철수가 올라가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는 이제 어떤 기대를 받느냐. 이게 이른바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했던 이른바 박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성향으로 보면 홍준표를 지지해야 맞지만은 홍준표 쟤 안 될 거 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안 되더라도 차선을 선택해야 된다 해가지고 안철수한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현상 때문에 안철수가 갑자기 이제 뜨는 거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보십시오. 문재인도 그동안 얼마나 부침을 겪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세가 결정되기 전까지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박은순한테 뒤진 2위가 된 적도 있고 반기문이 나왔을 때는 끊임없이 2등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 기억은 못하는데요. 고건희가 처음 나왔을 때 이명박은 계속 2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건희 지지율이 떨어지고 역전되면서 고건희가 사퇴를 나 출마 안 하겠다 해버립니다. 비슷하죠, 그죠? 그때도 문재인은 뭐 꼼짝없이 2등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대세가